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솔브레인이고요. 리튬이온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25년도에 발생할 예상을 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 트럼프 리스크가 발생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쇼티지는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그래서 솔브레인의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태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재무제표 좀 볼게요. 리튬이온 쇼티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컨센서스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의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8,440억에서 2024년도 9,221억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이 반도체도 하고요. 그리고 OLED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모았었을 때 현재 반도체랑 OLED 그리고 2차 전지 이 세 개가 모두 다 좋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2023년도 대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그리고 리튬이온 쪽으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리튬이온 관련된 부분에서 80% 정도가 중국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FEOC도 그렇고 IRA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국 거를 우호 국가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 상승의 혜택을 받은 거였고요. 이러한 부분을 참조를 하고 우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솔브레인의 차트입니다. 지금 2024년 5월쯤? 5월 되기 직전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반도체 지금 섹터가 호황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넘어서 우선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그 리튬 부족 현상 쇼티지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서 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트럼프 리스크 때문인데요. 우선 트럼프 리스크 말씀드리기 전에 좀 수급은 한번 점검은 하고 갈게요. 지금 7월 1일부터 그리고 7월 20일까지의 수급 현황인데 아까 다시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았었을 때 7월 1일이 이쯤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가 아니고요. 솔브레인 자체의 기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수급이 유지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 리스크는 그냥 구두적인 리스크지 실질적인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기사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 해리스를 추대를 하냐 아니면 미니 경선에 돌입을 하냐 그게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해리스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선 주자를 또 선출을 하려면 미니 경선 해야 되고 또 대의원 추천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매우 부족하게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지금 해리스 자체로는 트럼프한테 안 되지만 그래도 해리스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해리스나 혹은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2차 전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지금 누가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트럼프 위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제 말 그대로 머스크 뒤통수 친 트럼프라는 제목이죠. 완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기사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막고 미국 고객들에게 자동차 한 대당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를 폐지하겠다 그런 말이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트럼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과거에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바마 케어 폐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예전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까지 갔었고요. 근데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는 합헌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결국 오바마 케어를 폐지 못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라고 공약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IRA 폐지하겠다는 것처럼 공약을 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를 했죠. 그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결국 오바마 케어 못 없앴죠. 지금 IRA 법도 마찬가지예요. IRA가 이게 행정명령이 아니고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대통령 단독으로 없앨 수 없는 법입니다.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죠? 그러면 국회에서 이 IRA를 폐지하려고 상원, 그리고 하원 다 오케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뭐 선거를 하면 알겠지만 이 상원, 하원 다 잡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잡잖아요. 일단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 공화당의 상원, 하원 이 사람들의 한 절반 가까운 지역들이 있잖아요. 절반 넘을 겁니다. 아마 60%를 알고 있는데 80%인가?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2차 전기차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공장들도 다 여기 몰려 있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가 없애자 해서 승인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얘네들이 오케이 했다고 뜨더라도 대법원, 방금 보는 이 오바마 케어처럼 대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능성도 낮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좋은 흐름이 있었잖아요. 솔브레인.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25년도 쇼트지 현상이 일어나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수요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회사의 매출은 올라가죠.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좋고 반도체 쪽도 좋지 못하는 본질은 남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바마 케어처럼 IRA도 폐지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죄송합니다. 2025년, 26년, 27년 이럴 때의 컨센서스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은 흐름 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